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1과의 어휘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6급 단어들은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휘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어휘는 성공입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것을 이루다 라는 의미로 성공을 빌다, 성공을 거두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에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기회를 노리다, 기회를 잡다, 기회를 놓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도전입니다. 도전은 정면으로 맞서서 싸움을 걸다의 의미로 도전을 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은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의미하는데요. 시련을 겪다, 시련에 부딪히다, 시련을 극복하다, 시련을 이겨내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위기에 처하다, 위기에 빠지다, 위기에서 벗어나다, 위기를 극복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단어는 좌절입니다. 좌절은 마음이나 기운이 꺾이다, 어떠한 계획이나 일이 도중에 실패로 돌아가다의 의미로 좌절을 겪다, 좌절하다, 좌절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재기입니다. 재기는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을 모아서 다시 일어나다의 의미로 재기하다, 재기에 성공하다, 재기를 노리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사자성어를 볼까요? 사자성어는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인데요. 고급으로 갈수록 이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사자성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사자성어를 이용한 예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는 승승장구입니다. 승승장구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다의 의미로 승승장구하다라고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인 선수 김민수 씨가 승승장구하며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전8기입니다. 7전8기는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난다의 의미로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전8기 하다, 7전8기의 정신으로, 7전8기로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이 일에서 7전8기해서 결국 성공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사자성어는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의미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하다 라고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고진감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은 위기나 어려움이 바뀌어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전화위복하다,
전화위복이 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은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다. 다음은 자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는 부모나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으다의 의미로 자수성가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대기업의 사장이 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책 5쪽의 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한 무명의 배우가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의 단어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쓰세요. 보기를 보시면 유명 감독의 눈에 띄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눈에 띄다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수해서 잘 보이다의 의미로 유명한 감독의 눈에 잘 보였다라는 의미니까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도 1번부터 5번까지 알맞은 단어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그럼 1번을 볼까요? 출연한 영화가 크게 인기를 끌다. 여기에서 인기를 끌다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네, 성공이라는 단어가 맞겠네요. 그럼 2번도 볼까요? 영화 촬영 중 화재로 온 몸에 화상을 입다. 여기에서 화상을 입다는 불로 인한 상해를 입다, 불로 인해서 다치다의 의미인데요. 영화를 찍는 중에 불로 온 몸이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네, 영화배우로서 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도 볼까요? 자살을 시도하다. 여기에서 자살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이고 시도하다는 하려고 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의 의미겠죠. 그럼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네, 좌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네요. 자, 그럼 4번도 볼까요? 영화 제작을 공부하다. 영화 촬영 도중에 화재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주인공이 다시 영화를 만드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네, 다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을 볼까요?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영화를 만들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났네요. 그럼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네, 재기라는 단어가 맞겠습니다. 다음은 빈칸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찾아 쓰는 연습입니다. 단어를 외울 때 이런 방법으로 단어를 정리해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시면 뒤에 감을 느끼다 라고 있네요. 여기에서 감은 감정이나 마음을 의미하는 한자인데요. 앞에 느낌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오면 잘 어울리겠죠? 예를 들어서 위기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1번부터 5번까지 알맞은 단어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뒤에 을을 거두다가 있네요. 거두다는 곡식이나 열매 또는 결과나 성과를 얻다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다, 성과를 거두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 안에 있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넣으시면 될까요? 네, 성공을 넣어서 성공을 거두다 라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볼게요. 뒤에 을을 겪다가 있네요. 여기에서 겪다는 경험하다의 의미인데요. 보통 앞에 안 좋은 경험에 해당하는 단어가 옵니다. 그럼 가에서 안 좋은 경험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시련, 위기, 좌절이 있네요. 그래서 시련을 겪다, 위기를 겪다, 좌절을 겪다로 만들면 됩니다. 3번, 극복하다는 어떤 좋지 않은 조건이나 고생을 이겨내다의 의미인데요. 그럼 앞에 어떤 좋지 않은 조건이나 고생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겠네요. 가에서 어떤 단어를 찾으셨나요? 네, 시련, 위기, 좌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다, 위기를 극복하다, 좌절을 극복하다 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4번. 여기에서 노리다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쏟아서 눈여겨보다의 의미인데요. 그럼 앞에 어떤 단어가 올까요? 네, 성공을 노리다, 기회를 노리다, 재기를 노리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무엇에 처하다가 있습니다. 무엇무엇에 처하다의 처하다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다의 의미인데요. 보통은 좋지 않은 형편이나 처지에 놓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단어와 잘 어울릴까요? 네,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하는 위기라는 단어를 넣어서 위기에 처하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 6쪽을 넘겨서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는 알맞은 사자성어의 의미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사자성어를 기억하시죠? 왼쪽에 있는 사자성어를 보고 오른쪽의 의미와 잘 연결해 보세요. 잘 연결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승승장구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다와 연결하셨나요? 잘 찾으셨습니다. 승승장구는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다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2번 7전 8기는 무엇과 연결하셨나요? 네,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다와 연결하셨죠? 맞습니다. 7전 8기는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다의 의미로 여러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다의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고진감래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오다와 연결하셨죠? 네, 맞습니다. 고진감래는 쓴맛이 다하면 단맛이 있다는 의미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전화위복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다와 연결하셨죠? 네, 맞아요. 전화위복은 화가 복으로 바뀌다의 의미로 어려움이나 위기가 반대로 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바뀌기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자수성가는 어떤 의미였나요? 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혼자 힘으로 재산을 모으다의 의미였죠. 자수성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이루다의 의미로 집안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 재산을 모아서 성공하다의 의미였습니다. 모두 의미를 잘 찾으셨겠죠? 혹시 잘못 찾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의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는 5쪽 나에 있는 사자성어 중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는 연습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직접 아래의 글을 읽고 앞, 뒤의 내용을 볼 때 가장 알맞은 사자성어를 찾아서 넣어보세요. 모두 잘 찾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게요. 글을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올 크리스마스에는 감동의 책을 선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올은 올해를 의미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큰 제목 옆에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요.
한국 기업 총수 김영수 회고록. 여기에서 총수는 어떤 집단의 가장 위에서 그 집단을 선두 지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비슷한 말로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또 회고록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적은 기록을 의미하는데요. 보통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감동적인 책인 김영수 씨의 회고록을 선물해 보라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진짜 그런 내용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사자성어를 알맞게 넣으셨겠죠? 그럼 한 문장씩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한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된 자수성가한 인물의 전형, 김영수 회장. 여기에서 맨주먹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을 의미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한국 최고의 기업의 가장 높은 자리인 총수가 되었고, 자수성가, 즉 조상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없이 혼자의 힘으로 재산을 모은 전형적인 사람인 김영수 회장. 여기에서 전형은 어떤 것의 기준이 되는 형태,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이렇게 대단한 김영수 회장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던 그가 형제처럼 믿고 지내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시련이 뭐였나요? 네, 바로 실패 없이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던 그가 형제처럼 믿고 지내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돈을 모두 잃어버린 것인데요. 여기에서 동업자는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배신은 믿음이나 의리를 버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빈털터리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이 모두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정말 형제라고 믿고 지내던 동업자가 자신을 배신해서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을 일구어낸다. 김영수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일구어내다는 만들어내다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책을 손에 드는 순간 당신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지나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고진감래의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책을 손에 들다는 이 책을 손에 들고 읽는 것을 의미해서 이 책을 읽는 순간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김영수 회장이 고난의 가시밭길의 위기를 지나 성공을 하는 고진감래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시밭길은 가시가 많은 길을 의미하는데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심한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한 인물을 위의 표현을 사용해서 소개해 보세요.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영국의 헤비메탈 밴드의 드러머 릭 앨런을 아십니까? 헤비메탈은 음악의 한 장르인데요. 전기 악기의 금속음을 특징으로 하는 록 음악을 말합니다.
밴드는 각종 악기로 음악을 합주하는 단체인데요. 보통은 드럼, 기타, 피아노 등의 여러 악기들이 합주를 하면서 노래도 하는 음악 밴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릭 앨런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치는 드러머입니다. 힘이 넘치면서도 정교한 리듬의 연주로 명성을 떨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왼쪽 팔을 절단하는 시련을 겪은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정교하다는 솜씨나 기술이 정확하고 섬세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명성을 떨치다는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다, 유명해지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음악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밴드의 한 멤버인 릭 앨런은 교통사고로 왼쪽 팔을 잃었습니다. 여기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라고 했는데요. 불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의 의미로 아무도 그렇게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겠죠. 또 절단하다는 자르다의 의미로 왼쪽 팔을 잘라냈습니다. 드럼을 치는 드러머에게 팔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오른팔만 사용하는 특수 주법을 익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드러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팔이 절단된 릭 앨런은 그런 큰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머지 팔인 오른팔로만 연주할 수 있는 특수 주법을 익혀서 다시 일어나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어휘들과 사자성어,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한 인물들을 소개해 보세요. 선생님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10수년 동안 TV 토크쇼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나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빠지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현재 미국 내의 시청자만 2,200만 명의 세계 105개국에서 방영되는 토크쇼의 여왕, 잡지,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거느린 하포 주식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오히려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야말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고진감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어휘를 모두 공부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좀 쉬우셨나요? 좀 어려우셨다면 오늘 배운 단어들과 사자성어, 표현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 번 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쉬우셨다면 배운 단어들과 사자성어, 표현들을 사용해서 대화나 글을 꼭 써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